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주식시장이 수개월째, 아니 며칠째 횡보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지표 호조 속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늘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 종목별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그리고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을 잘 고른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백선생, 착한 백선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한번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오늘부터는 50분으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방송 시간이 또 그만큼 길어졌어요. 종목들도 다양하게 언급이 될 거고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와 매수 타점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샵 3989 문자로 타점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종목에 대한 공개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문자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 공개되었던 종목들입니다.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유니온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6%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배철강이 17.64%, 메가MD가 14.98%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셀이 12.97%, 센트럴모텍이 12.97%고요. 진성TC가 10%대 수익률, 그리고 ECS 9%대, 휴젤은 7%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상담드렸던 종목이에요. 티플렉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28.85%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페24가 수익률 18.32%, 마이크로프렌즈가 16%대 수익률, 대유에이텍이 15.68%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앞서는 모습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종목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착한 백선생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선생님이 또 오늘 알찬 종목들 많이 들고 나오셨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한 백선생 코너 시작이 되고요. 함께 하실 우리 백선생님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선생님이니까 제가 오늘은 또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1월 11일부터 해서 거래일은 한 28거래일 정도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요. 기간으로는 약 6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희의 추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보자면 플러스 3.2%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1% 정도 하락을 한
한 거에 비해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플러스 33.2%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지만 분명히 중간에 청산을 제대로 잘 하셨다면 뭐 플러스 10%, 20% 정도의 수익률 충분히 거두실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날 센트럴 모텍, 금요일 날 유니온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저희가 추천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대응,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그런 정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이제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뭐 종목명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들으시고 매수 시점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 소개했던 그런 수익률 누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진 만큼 오늘 또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황 뭐 이런 부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저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같은 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시장 강하게 시작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이 저번 주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가 있었지만 가장 핫했던 건 쿠팡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쿠팡과 관련된 이슈가 컸던 건 설날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신고서 제출로 인해서 쿠팡 상장을 통해 수혜를 받는 주식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상장에 대한 절차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상장에 대한 절차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표 주관회사가 상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업실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업실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게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엔 실질적으로 상장하게 되는 절차의 가장 중요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요. 거래소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단계에 걸쳐 있는 겁니다. 신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단계가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 단계는 공모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 가격을 선정하게 되면 청약과 납입을 통해 주식 청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주식을 상장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주식처럼 뭐 매수와 매도를 하는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현재 로드쇼를 위한 로드쇼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쿠팡이 로드쇼를 통해서 공모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상장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요 예측 단계, 쿠팡의 다음 단계인 수요 예측 단계에 있는 제가 종목 5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와 3월 9일에 있을 수요 예측 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 이제 쿠팡처럼 지금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 5개를 좀 꼽아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수요 예측 그 기업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체부터 좀 첫 번째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일정을 좀 먼저 얘기를 해 드리면, 22일 날 나노 CMS가 있고요. 23일 날 네오이뮨텍,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사이버원이 있고 3월 9일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통해 이제 공모 가격을 정해질 건데요. 일단은 날짜 순서대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노 CMS입니다.
나노 CMS 이 업체는 나노 신물질 특허 기술을 통해서 위조 방지용 특수 유기금속 기능성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보안 시장 내에서 위조 방지의 첨단 소재를 개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화폐지 않습니까? 화폐에 보안 소재를 채택을 해서 유럽과 미국의 판매 시장을 넓히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상품권, 여권 ID 카드 같은 보안 요소에 적용하는 신물질을 제조하기 때문에 추후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화폐 공사에 대한 매출이 조금 편중되어 있는 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회사는 네오 이뮨텍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뭐 바이오 기업인 거를 아실 텐데요. 일단 이 업체 면역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번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외에 JK 바이오파마, 유한양행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을 앞세워서 2014년부터 투자금을 무려 1,436억을 받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것은 투자금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대 주주인 제넥신 역시 이 회사를 통해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넥신과 함께 이 회사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들으면 아시겠지만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확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정보 보안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안 관련된 시장이 연평균 1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이후에 상장 자금을 통해서 AI를 통한 보안 서비스를 추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장을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회사로 변모하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회사는 항체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관계사인 상장사 PB파마가 있고요. 이 회사와 함께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랑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제조 우선권이나 마일스톤 같은 거, 로열티, 그다음에 판매 라이센스로 대가로 수익을 얻는데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개발을 하다 보면 임상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하는 돈 대비로 성공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돌아오지만 실패했을 때는 참 커다란 시련이 닥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같은 판매 라이센스 같은 걸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관계회사인 PB파마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상장하고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이 회사는 2008년에 설립된 영상 시각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TV 광고도 있지만 뭐 영화 특수 효과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500편 정도 하고 있고요. 영화 특수 효과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VR입니다. 일단 VR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해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360도의 화면을 모두 다 보여주는 그런 영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VR이 최근에는 사실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널리 쓰이지 못할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너튜브 같은 경우에 한 화면으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 화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VR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60도가 모두 다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VR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아니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이유는 데이터 전송량이 너튜브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 화면보다 360도의 전 화면을 화면으로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럼 기존의 4G로는 이 속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G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G의 구축망은 올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5G가 구축이 되면 당연히 VR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동영상의 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동영상의 시대에서 VR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VR 가장 주목해야 될 업체로 자이언트 스텝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다가 이 회사 네이버에 이미 투자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의 협력사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구글과는 AR 콘텐츠 협력 지위를 하고 공식 협력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이 회사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5가지 종목 일단 주요 그 일정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22일에 나노 CMS, 23일에 네오이뮨텍,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이제 24일에 사이버원, 그리고 이제 3월 9일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있다라면서 이제 5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착한 주식, 착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많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됩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알려주는 거예요? 라고 또 네네네. 기초적인 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네네. 그 작년에 상장 주식들이 실적이 그 주식 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다 보니 따상이네 따따상 같은 말들이 이루어지면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가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첫 상장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하고 노란톡방에서 처음 상장하는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일정을 좀 얘기를 해갖고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요 예측 단계에 있다 보니 추후에 곧 상장이 되거든요. 이러한 상장이 되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첫 상장일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소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정과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 부족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에서 종목들 골라내기 정말 힘들잖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정말 많이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은 물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혹시나 손실이 될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전략까지 계속 팔로우업을 도와드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이라서 정말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착한 백 선생님이 골라오신 종목들 좀 들어볼 텐데요. 방송 시작 전부터 오늘 종목 몇 개 공개가 됩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백 선생님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익률 한번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정확하게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네.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백신 접종 일정을 인해 가지고 바이오의 순환매 관련 해서 많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런 거 관련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3일에 유통 계획을 일단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고요. 24일 날 출하를 해서 26일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7일부터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 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나 1차 대응 요원 같은 경우는 3월 중에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고요.
65세 이상의 환자가 아니고 65세 이상 분들은 추가 임상이 나오는 4월쯤에 접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접종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접종과 관련된 주식들이 관심을 받기도 하겠지만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네. 이 업체는 이제 세포치료제 사업과 검체 검사 서비스, 그다음 제대열 은행 사업, 그다음 바이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어들이 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바이오 물류 사업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온도와 시간이 조금 민감한 의약품, 백신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돼서 이번 주부터 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백신 운반에 대해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업체는 그냥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과 그다음 입출구, 재포장, 반품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제품 폐기까지, 그러니까 물류의 전반의 모든 사항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일정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검체 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체 검사 서비스라고 하면 검체 의뢰 기관이 검사를 의뢰를 하는 건데요. 검체 검사의 최고의 기업은 이 회사의 의료재단입니다. 의료재단에서 검체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검체 검사를 의뢰한 기관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중간에 운반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검사도 어차피 의료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이 회사가 하기 때문에 바이오 물류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검체 검사 서비스 또한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굉장히 좋은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제대혈 은행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대혈이라고 하면 또 자주는 들어보셨을 텐데 제대혈이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실 텐데요. 혹시 앵커님은 제대혈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탯줄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임신 중 엄마와 태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혈액이 왜 중요하냐면 인체 장기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장간엽 줄기세포와 혈액, 면역세포 등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리 그것을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몸이 아팠을 때 그것을 치료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유럽 최고 품질기관인 독일 TVSD에서 ISO 9001 인증을 2015년에 획득했을 정도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포 저장을 공간하는 규모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네. 또한 국제적인 수준으로 엄격한 임상 검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치료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 회사가 하는 부분은 세포치료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성장성이나 미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포치료제는 세포 분화 상태에 따라서 체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으로 또 나뉘고 어떤 세포에 유래했는지에 따라서 또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어렵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면 세포 치료제인 만큼 세포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은 2011년에 모회사로부터 양도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가 국내에 어마어마한 제약회사이거든요. 2012년에 악성 림프종, 그 다음에 재발성 고형 암을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고요. 2013년과 2014년에 두 건의 연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상업화를 위한 대량 기틀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성과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가 10.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머크사와
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의 계약을 진행한 게 있는데요. 그 계약 금액이 미국 금액으로 18억 3,600만 달러입니다. 18억 3,600만 달러라고 하시면 조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조 원이라는 금액이 큰 것도 놀랍지만 2조 원이라는 금액은 그 기술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거기다가 동사가 수출한 이번 세포 치료제는 NK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의 세포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포 치료제는 혈액암에 대해서는 효능이 높지만 고형암에 대해서는 효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형암 같은 거는 도대체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고체로 장기에 생긴 암 같은 걸 고형암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백혈병 같은 거겠죠. 그런 혈액암에 대해서는 효능이 굉장히 높지만 고형암에 대해서는 효능이 좋지 않았는데 요번에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에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기존 세포 치료제는 상당히 높은데 이번 NK 세포 치료제는 동결 제형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생산 비용을 크게 낮췄기 때문에 가격 단가도 상당히 낮췄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세포 치료제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NK 세포 치료제는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번에 2조 원의 규모로 있었고요. 미국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번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가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 지분 가치도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요번에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건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이 종목이 세포 치료제를 이제 주로 지금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지금 NK 세포 치료제를 이제 수출하는 일을 이제 개발을 해서 수출을 담당하게 됐고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일반적인 세포 치료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고형암까지 이제 맞나요? 네, 고형암입니다. 고형암까지 이제 치료가 가능함으로써 이제 좀 그와 관련한 특수성을 띠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지금 소개되는 종목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바이오 물류 사업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포 치료제 사업과 함께 검사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제대열 은행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운송이라던가 바이오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담당했던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의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럼 지금 괜찮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차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머크사와에 대한 자회사가 계약을 하면서 사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빠지고 있는 모습은 이 주식이 좋지 않아서보다는 바이오에 대한 업종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타점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세선상으로는 사실 이탈한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선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추세를 이탈하긴 했지만 현재 60일선을 버티고 있고요. 60일선에서 재차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당연히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세포치료제의 계약건도 굉장히 좋지만 그 자회사에 대한 나스닥 상장권도 충분히 좋은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랐던 부분이 요번에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는 네, 당연히 그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왔기 때문에 61선 지지선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너무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투자자들은 하락 조금만 해라. 나도 좀 네, 들어가 보자.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잠깐의 조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 모멘텀들이 좀 반영될 것들이 남아서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지금 대화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기회의 땅이네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 이런 대화들 많이 나누고 있으신데, 자, 그렇습니다. 기회의 땅, 기회의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종목 매수 타점까지 정확히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 통해서도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혼자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재무제표 다 분석하고 모멘텀 다 분석해서 지금 종목들 하나하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뭐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착한 주식 착한 투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시간 통해서 종목들 얻어가 보세요.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익률 덕분입니다. 저희 수익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이 현재 36%대 수익률, 아까 뭐 대화방 보니까 50%대 수익률을 이미 누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일단 유니온이 36%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 문배철강이 17%, 메가임드 14%, 두산퓨어셀이 12%, 센트럴모텍 12%, 진성TC 10%, ECS와 휴젤 7에서 9%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이어서 걱정됐던 종목들도 현재는 수익을 뭐 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티플렉스가 28.85%, 카페24가 18.32%, 마이크로프렌드가 16%, 대유에이틱이 15.68%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급드리는 종목 이외에도요,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일단 한 화면에서 보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 아니면 좀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실 구간인 종목들도 있지만 그 종목과 관련해서는 대응 전략을 이미 또 세워드렸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면 된다라는 점 함께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법수학 전북지사님, 여기 종목들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참 괜찮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대화방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보시고 주식시장에서 사실 혼자 투자하기 정말 외롭잖아요. 이곳 안에서 친구도 사귀시고 또 종목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면서 모두들 수익률 갖고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정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방송 송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설립한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처음에는 2000년에 자본금 5억 원 규모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방송 송출 및 채널 공급 사업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62.6%의 매출 성장률과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 코스닥을 상장을 하게 된 이후에요.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볼트온 전략을 통해 방송 송출 사업의 뉴 미디어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하게 됩니다. 일단 어려운 단어 또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볼트온 전략 어떤 건지 혹시 여러분들이나 앵커님 혹시 아십니까? 어떤 전략이요? 볼트온 전략. 볼트온? 뭐죠? 뭐 에너지 한꺼번에 쏟는 건가?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네. 좋게 평가받기를 위해서 기업 하나를 인수를 하고 그 인수한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한 전략을 통해 일단 방송 송출 사업의 뉴미디어 비즈니스 전략을 전환을 했고요. 거기다가 2016년에는 반도체와 골프장 인수를 통해서 레저 사업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면서 코스닥 상장 이후에 한 10년 만에
자산을 약 20배 정도 늘리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산도만 늘린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회사의 매출 또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을 보자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M&A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연평균 25%의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룹사의 매출 성장과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A를 통해서 IT 제조, 반도체와 레저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 제고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실적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떠한 M&A를 갖추고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지고 이러한 성장을 가졌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본 장식이었던 땡땡땡 경제 지분을 42%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인수 자금이 20억 원이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땡땡땡 경제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PO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준비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상장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바뀌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땡땡땡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잦은 경영권의 다툼과 교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돼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을 했고요. 이 회사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탄탄한 회사로 현재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으로 한 872억 정도로 건실한 회사가 되었고요. 네. 골프장 같은 경우에 회생 절차에 있었던 신라 CC와 떼제베 CC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2019년에 이 두 곳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영진의 체계적인 M&A 능력과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과 부채 비율을 달성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다 겸비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회사는 이런 식으로 좋아졌다고까지만 말하고 끝낼 거면은 가지고 올 지금까지는 필요가 물론 신의 손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사실 향후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신규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사업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 주된 요인은 M&A. 그쵸. 기업 M&A 통해서. 그렇게 많은 회사를 M&A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형성된 복잡한 지배구조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회사를 한번 쉼표를 찍고 나서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중심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더 좋은 그런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한다면 주주들한테 당연히 좋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것은 현금 배당이겠죠.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2018년부터 이 회사 계속적으로 현금 배당을 하고 있고 2020년에 관해서도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위해 2018년에 무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방어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2020년까지만 끝난 게 아니고 2021년에도 계속 지속됩니다. 2021년에도 저번 주였죠. 무상증자를 한번 발표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도 당연히 나온 게 있고요. 거기에 자회사를 하나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게 되는데 자회사 비율이 참 재밌습니다. 자회사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주를 위한 합병이기 때문에 네. 100대 0입니다. 100대 0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는 따로 주식이 늘어나는 게 없고 그냥 네. 좋은 회사를
합쳐진 건데요. 그 회사가 적자 기업이냐? 아닙니다. 매출도 좋고 흑자가 나는 좋은 자회사입니다. 그 자회사를 100대 0이라는 비율로 흡수 합병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무상증자 일정도 저번 주에 발표를 했지만 일정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적 발표 제가 사상 최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부분까지 상당히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은 충분하고 그동안에 이제 뭐 사업도 잘 해왔겠다,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제 뭐 일단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저번 주 같은 경우가 네. 사실 매수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상한가가 가버렸죠.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가버려서 내부적으로는 상한가를 좀 먹었다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한가를 수익률을 챙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 9월부터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고요. 그 회사는 주주 환원 정책과 주주 가치의 자산,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각받으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12월 달에 한 번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급락한 이유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한 급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월 달에 4만 원까지 근처에 갔던 이 가격까지는 이 주가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내렸던 이슈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야 되고요. 무상증자나 최대 실적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 주가들을 위한 많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매수 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기술적으로도 살짝 살펴보자면 60일선이 하향선으로 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120일선이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 이평선인 5일선, 10일선, 20일선은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온 거죠. 제가 말했듯이 회사는 상당히 좋고 회사를 위한 주주들을 위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주가는 4만 원대에서 특별한 이슈로 인해 2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지만 그 이슈에 대한 해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4만 원 이상으로 올라와도 이 주식은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3만 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 네. 3만 원 부분에서 정배열을 거친 이후 4만 원 이상의 가격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매력 있는 주식이라 저도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차트를 보면 쭉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확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지 그러니까 대화방에 뭐 다들 급락할 때 그럼 혹시 왜 떨어졌는지 이유 찾아보고 접근 전략 세우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잠깐 조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분쟁 부분이 있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한 분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스도 나왔고요.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 이미 해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진 하락 부분만큼은 상승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HTS를 통해 자산을 한번 본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지금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네, 이 질문 주신 분이 저 방송 출연했으니까 출연비 주세요 이러시는데 자, 종목 접근 전략 세워보세요. 그게 출연비가 대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가요? 뭐 대화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막 종목들 추천하고 이렇게 측을 해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짠 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접근 전략 세우시지 마시고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정확한 전략까지 이 대화방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시고 뭐 추측은 해보실 때 섣불리 접근 전략은 세우시지 마시고요. 접근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접근 전략 세우셔야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그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종목 명은 물론이거니와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 알려드렸고, 종목 상담 좀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담 올려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종목 상담 어떤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동경님이 백선생님 현대건설기계 비중 10% 매수가 35,000원인데 지금 가격에 팔면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굴착기 관련 업체로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조금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손실로 인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지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61선과 121선이 우상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단기 이평선 역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가격 보자면 고가인 47,05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좋은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6%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는 건 이 종목 충분히 더한 상승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41,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1,000원까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수익 조금 더 늘리실 수 있도록 한번 추가적인 흐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붉은색이 조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저도 질문이요 라면서 삼진 L&D 20% 매수가 4,600원입니다. 수익 내고 팔 수 있을까요? 라면서 카톡, 노란톡에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4,600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정확한 자리도 없는데 매수를 하신 거 보면은 단기로 급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2차 전지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배터리 부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상승을 보이면서 다행히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 라인인 4,070원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4,07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 하시고 매도는 사실 5,000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회사 자체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070원 지지대로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이틱 수익 실현내기님께서 백쌤 저도 종목 질문이요. 화일약품 비중 25% 매수가 13,000원 보유 중인데요. 최근에 자사주 처분 공시가 있었는데 악재인 건가요? 라면서 질문하셨거든요. 공시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일약품이 자사주 처분 공시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자사주를 네. 처분한다고 하면 또 악재로 느끼는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건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누구한테 넘겼느냐, 그 다음에 넘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시 내용을 보자면 지금 처리한 내용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S맥으로 11,360원 정도의 자사주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자면 그렇게 상당히 좀 비싼 가격으로 넘긴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그 자사주를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가져갔다는 것은 그 물량을 바로 매도가 나온다는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이 자사주를 매각한 1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긴 공시기 때문에 이 공시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져간 가격이 11,360원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11,360원에 들어갔다면 어떠한 계획 없이는 11,360원 사실 비싸게 가져간 거기 때문에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공시는 저항선을 준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11,36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서 계속 홀딩하시면 수익권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가자님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인데 이제 악재인 줄 알고 파셨대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이제 종목 공개랑 자세한 전략들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빨리 옮겨와 주시길 바랍니다. 뭐 두 분 목소리가 듣기가 좋아서 집중이 잘 돼요. 좋은 목소리네요. 이렇게 댓글들 오고 있으신데 감사합니다. 수익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또다시 알찬 종목들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옮겨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